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을 모시고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이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한 비밀 문서들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요? 네, 확실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요, 사실 초기에는 워낙 미국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이러한 전직 대통령의 수사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공화당의 유권자 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이제 밀집, 결집, 이러한 임팩트를 주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중간 선거가 이제 다가오는 마당에 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네. 확실히 저를 포함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최근 법무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이제 기밀 문서를 찾으려고 정부의 수사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기밀 서류를 일부를 이제 은폐하거나 아니면 없앴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법무부에서 제기를 해서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러한 것은 특히 이제 중간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러한 자택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녀 사냥 또는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비판을 하지만 아마 어저께였죠. 어저께 가장 최근에 이제 공개한 이제 법원 자료를 검토하시면요. 그동안 수개월 동안 미 법무부 또는 FBI 이런 기관에서 연방 기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한 다큐멘트들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시할 부분은요, 이런 정부 기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또는 이러한 기밀 문서가 있다면, 다시 이제 미국, 정부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익스텐션이나 충분한 이런 타임을 자신은 주었고, 그리고 6월 초에 사실 FBI가 이 마르라고 자택에 이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 미팅을 한 게 아니라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변하는 이런 변호인단과 미팅을 가져서 네. 거기서 이런 변호인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이러한 기밀 자료는 없고 다 반납했다라는 이런 서명을 한 다큐멘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근에 FBI가 이제 방문을 해서 100건 이상의 기밀 문서가 이제 압수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또는 이제 중간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불공평하다, 또 일부에서는 금액을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는 일단 저도 한편으로는 조금 더 금액이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양쪽 다 한쪽에 너무 치울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솔루션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확실히 디테일을 들여다 보시면 1인당 최대 $20,000까지 탕감해주는 계획을 발표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소득 이제 싱글이면 $125,000 또는 이제 부부 패밀리면 합산으로 $250,000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는 $10,000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을 받고요. 또는 일부 많은 분들이 또 펠 그랜트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론을 받는데 예. 이 펠 그랜트를 받은 분들에게는 $10,000를 추가해서 토탈 $20,000까지 이제 탕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공평하다고 당연히 공화당은 지적하겠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불공평하다는 이런 지적이
지금 시기에서는 잘 미국 그 유권자들에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겠지만 지난 대선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의 시그니처 공약이 바로 이 플랜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당시에 뭐 1만, 2만, 뭐 5만 이런 그 달러 피겨는 없었지만 조 바이든 그 당시 대선 후보가 국민들에게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그 탕감 Student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라고 자신스럽게 이렇게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그 당시에 그 플랜을 듣고 판단을 해서 지금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뭐 불공평하다, 뭐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그 지적할 그 부분이 좀 그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플랜 때문에 이런 공약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러한 이제 발표를 이제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한 4,30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채의 총 금액은 1조 6천억 달러가 넘고요. 그래서 1인당 이제 에버리지로 보면 거의 한 사람당 한 37,70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의 2천만 명의 이 학자금 빚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특히 저소득 학생들에게는 라이프라인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학교 다닐 때 론을 받아서 일부는 네. 받았는데 저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많이 갚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저도 펠그랜트도 일부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더 가지고 있을 걸 그러면 2만 달러까지 없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갚으실 능력이 있는 분들은 갚으셨다고 보고요. 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카카오톡에 댓글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불공평하든 금액이 좀 적다 하든 주는 게 어딨냐.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자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이 또 계시네요. 근데 우리 강 회장님도 지금 내가 론을 너무 빨리 갚았다고 지금 후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들 거를 지금 20년 전에 다 갚았는데 그때 건 왜 안 줍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으셔서 다 갚으셨죠. 네. 그렇죠. 네. 최근에 이 와이오밍주의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내 대표인 이 반 트럼프였던 리즈 체니 의원이 큰 표 차이로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체니 의원의 재선을 돕는 움직임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이 당선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은 후보였습니다. 이 선거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저도 개인적으로 물론 당은 다르지만 그 리즈 체이니가 이제 상징하는 그런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 또는 민주당 그 멤버들에게도 사실 많은 희망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내에서도 그 지금의 대세인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잘못이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면 충분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 상대할 또 지적할 이런 용감한 이제 그 의원이 있구나라는 것에 큰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물론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특히 그 중간에는 이제 리즈 체이니 캠프에서도 그랬고 일부 민주당들이 이제 와이오밍주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이 공화당 유권자에 비해서 이제 그 숫자는 많이 적지만 그래도 일부가 그 공화당으로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바꿔서 체이니 의원에게 그 돕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표 차이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은 이제 헤이거맨이라는 후보가 한 66%를 받았고요. 그리고 리즈 체이니 연방 하원 의원은 이제 28.9%로 아주 큰 표 차이로 이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예비 선거 결과를 이제 지켜봤고 또는 그 패배하고 나서 리즈 체이니 의원의 이제 스피치를 들어봤는데 거기서 조금 인상 깊었던 이제 그 내용이 있던 게 리즈 체이니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와이오밍에서 서서
내가 지난 대선에서 그 재선에 나왔을 때 2년 전이죠. 네. 2년 전 선거에서 무려 한 70%가 넘는 지금의 헤이거맨 후보보다 훨씬 더 높은 투표를 받으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러할 만한 로드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지하거나 뭐 그러한 그 지난 대선 선거에 대한 불심을 계속 키워가거나 뭐 이러한 액션들을 취했으면 충분히 지금도 70% 넘는 그 표를 얻으면서 재선에 성공했었겠지만 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정말 그 저에게는 나름 감동을 주는 이제 멘트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도 봤을 때는 좀 그 안타까운 결과였지만 그래도 또 한 가지로 또 안타까운 점은 확실히 이제 미국의 공화당은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뭐 모든 컨트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공화당의 베이스, 공화당이라고 생각하시는 유권자들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가 사실상 거의 당선까지 공화당 내에서는요, 전체적인 당선이 아니라 공화당 그 경선에서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구나라는 점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리스 체이니 의원의 정치 생명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또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리스 체이니 의원이 이제 뭐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화당 내에서 대선을 출마를 해서 리스 체이니 의원이 반드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본인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그 액션과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로 상승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한 2달 정도 남기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그 후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렇게 후원 이런 거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어떤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몇 주 전만 해도 한 30%대로 많이 떨어졌다가 네. 최근에는 45%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아직은 이제 50% 미만이기 때문에 일부 민주당 후보들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후보들도 네.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예. 특히 경합주 또는 이렇게 50대 50으로 있는 그 지역구에 있는 후보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물론 아직도 미국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경제적인 팩터들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뭐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스테이블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0일 넘게 거의 매일마다 가스 가격이 모든 주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야 되지만 70일 넘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연방 상원 또 하원에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를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또 혜택을 주어가는 이러한 이제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고요. 그 전에도 다른 중요한 이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음으로부터 이제 국민들에게 나름 조금씩 이러한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반대로 공화당이 훨씬 더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 상승, 그 지지율의 상승이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반대로 공화당을 봐도 지금 공화당 내에 너무 그 반트럼프 세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측근들의 그 정치적 싸움으로 특히 대표적인 게 방금 언급했던 이제 리스 체이니 의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 내의 혼란과 이제 리더십의 그 위기라는 이런 것을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팩터들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스테이블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앵커께서도 뭐 매일마다 뉴스를 보도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실수를 하거나 최근에 코로나 확진 외에는 큰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이제는 미국이 조금 더 스테이블해지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 회장님 참, 드리기 좀 저거 한 말씀입니다만은 잠시 전에 발표된 그 오늘 또 지지율이 좀 또 하락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네요. 또 일부 언론은 일부 여론조사는 또 반대니까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 때문이다. 그 경제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그 입소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38%로 지금 나왔다고 지금 방금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